싶어.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쇼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FTA 발효 전과 비교하면 7년 새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6배, 포도는 5배 이상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농축산물은 수입 금액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금액인데요. 자동차 등 타산업의 대미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업 부문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농민들의 눈물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7년 전보다 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 발효 7년 농식품 교역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6,500억 원 정도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평년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수입량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축산물입니다. FTA 발효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6만 2천 톤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만 4천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습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연간 생산량에 버금가는 물량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냉동육보다 냉장육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냉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9천 톤에서 2018년 5만 5천 톤으로 6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FTA 발효 초창기에는 광우병 우려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구입을 꺼렸지만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미국산 쇠고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별다른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수입된 미국산 돼지고기는 22만 5천 톤으로 발효 전 수입량 9만 8천 톤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산 과일 수입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외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특히 미국산 포도와 아보카도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포도는 지난해 수입량이 19,665톤으로 FTA 발효 전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아보카도 수입량은 7,991톤으로 발효 전보다 무려 34배 이상 크게 뛰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미국산 포도가 좀 확대해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포도는 지금 계속 관세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 경쟁력도 계속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8억 달러 상당,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정도의 농축산물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산 수입액이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액보다 12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농업계에서는 FTA로 수혜를 받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업에 지원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 FTA에서 피해보는 거는 예견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완 장치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 상생기금도 마련하고 그 자금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농가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외국산 농산물의 파상 공세 속에서 고양세 도입 등 우리 농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6차 산업 농업 보조금이 허술한 관리 감독 탓에 부적절하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보조금 운용 실태를 감사해 121건의 부당 지원 사례를 적발한 건데요. 정부는 뒤늦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업 보조금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하에서 방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산업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예산 규모는 2,496억 원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농촌 체험, 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체 1,910개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449개 사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적발 건수가 나온 사업 집행 부분에서는 보조 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거나 5천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선정 부분에서는 개통 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농가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개별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 등이 나왔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의로 담보대출 받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출자와 미납된 부가가치세의 환수, 그리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적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점검을 실시했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과수화상병, 칼라병, 딸기 세균성 모무늬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최근 들어 과수와 원예 작물 재배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외래 식물병입니다. 2000년 이후 21종의 외래 식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지만 정부의 방역 체계는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외래 식물병은 모두 42종. 그러나 2000년 이후 유입된 식물병만 21종입니다. 최근 유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세균, 바이러스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유입됐습니다. 식물병의 상당수는 이미 상시 발생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처음 발견된 화상병은 올 1월에도 경기 안성에서 발생해 과수농가의 우려가 커진 상황. 또 토마토 잎을 누렇게 마르게 하는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 역시 2008년 유입된 후 5년 만에 전국 9개 도와 70개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고추 칼라병이라 불리는 TSWV와 2009년 첫 발견된 딸기 세균성 모무늬병, 2014년 발견된 참달의 궤양병도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식물병으로 꼽힙니다. 발견은 됐지만 아직 외래 유입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낯선 식물병도 있습니다. 당근 세균 잎마름병을 비롯해 등대풀 잎말림 바이러스 등입니다. 이처럼 외래 병해충은 갈수록 느는데 문제는 정부의 대응 속도입니다.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대응 조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농진청의 병충해 방제 예산은 약 172억 원으로 농진청 전체 예산 약 9,405억 원의 1.8%에 그칩니다. 이 중 전국 130여 곳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예찰 진단용으로 배정된 예산은 약 13억 원뿐입니다. 외래 식물병만 따지면 여기에서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식물병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해달라는 기대가 애당초 무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식물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약 한 10여 명 내외로 매우 부족하고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광범위한 식물 종류라든가 작물의 종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질병을 조사하고 예찰하고 방지하는 건 어렵죠. 또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처가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딸기 세균성 모무늬병은 2009년 최초로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지만 2013년에 정부가 방제에 나섰을 정도로 대응이 느렸습니다. 2014년에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박과 진딧물맥의 황화 바이러스를 발견해 긴급 방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진청의 재해대응 부서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 병이 확산되면서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은 식물검역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실질적으로 식물 병해충에 대한 관리를 나눠서 하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비효율적인 공적 방제와 식물병 발생을 예찰 조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가 고향사랑 기부금법, 이른바 고향세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향세 입법화가 지지부진하자 협의회 회장단이 국회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여야 의원들을 압박한 건데요. 어떤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는지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 이른바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 소속 회장단은 이날 국회 정론단에서 도농 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고향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농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법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향세법은 농촌 지역만을 위한 법안은 아니라며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농촌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와 복지 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았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촌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고향에 기부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는 현행 상황에서 이런 고향세법을 제정을 하면은 고향의 발전에 큰 도움도 되고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의회 때 꼭 통과가 되도록 해달라는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에 그런 염원을 담아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 군수들이 고향세법 통과를 호소한 이유는 농촌 지역의 인구 절벽 현상과 재정의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이 법이 통과되면 농촌 지자체는 재정 확충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농촌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기대입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조 7천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4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세 입법화는 국회 공전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있고 행안위는 오는 4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향세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고향세법 제정이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어미돼지 수를 조건부로 감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돼지고기값 약세가 지속되자 가격 지지를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은 건데요. 다만 수입업체들이 수입량을 줄이고 대기업이 먼저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어미돼지, 즉 모돈의 사육 마리수를 줄이기로 결의했습니다. 돼지고기값 약세가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한돈협회는 최근 개최한 4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한돈협회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이 수입량을 줄일 것, 대기업이 어미돼지 사육 마리수를 감축할 것, 사육 규모 1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감축할 것 등입니다. 이 같은 선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일반 농가들도 어미돼지 사육 마리수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사육 마리수 규모에 따라 감축 비율에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일반 양돈 농가만 모돈 규모 축소에 나서면 돼지고기 값이 올랐을 때 수입 돼지고기 업체들이나 대기업들만 배불리는 형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돼지값이 생산비 수준도 안 되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규모에 따른 형평성 있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일반 양돈 농가는 생산비라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한돈협회가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한 건 지난해 10월
지육 1kg 기준 3,000원대로 주저앉은 돼지고기 값이 2월까지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가격이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시한 1kg당 생산비인 4,20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월 축산 관측에 따르면 3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늘어난 1,150만 마리로 조사돼 앞으로 가격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4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세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가격 하락의 자구책으로 마련한 이 같은 방침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4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썩지 않는 비닐 대신 종이봉투나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흙 묻은 채소나 낮게 판매하는 과일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가 165제곱미터, 즉 50평 이상인 슈퍼마켓 1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본격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할 때 비닐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장을 보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쇼핑백의 경우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종이 재질의 비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흙 묻은 채소나 낱개로 판매하는 과일은 수분이 없더라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비닐에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두부나 생선, 정육 등도 속비닐 포장이 허용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4월부터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야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판매장에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위해 쇼핑백 안내 지침과 질의응답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대상 매장에는 홍보용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농촌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아토피까지 치료해준다며 인터넷에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되고 있던 수소수가 사실은 아무런 효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먹는 물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수소수. 먹는 물 99.9%에 수소 0.00015%를 인위로 첨가한 물입니다. 판매업체들은 수소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아토피 증상에 효과적이고 미세먼지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생수보다 5배나 비싼데도 시장 규모는 연간 200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수소수에서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한 결과 수소수에서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 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나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 제품 13개, 24곳의 판매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환경을 저해하는 농약, 화학비료 과다 사용과
영농 폐비닐 방치 문제를 마을 단위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통해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도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마을 169개 농가에게는 이행 실적 확인 후 연간 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이에 더해 논에 볏짚 환원을 하는 119개 농가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제23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18억 4,2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은 21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신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진주시가 최우수상, 하동군 김해시와 통영시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최고 수출 농업단지에는 김해 한림농협의 딸기 수출농단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탑 중 최고의 영예인 2천만 달러 탑은 창원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경남무역이 차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농산물 공영 도매 시장 현장 검사소를 현행 17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 도매 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66%가 거래되는 유통 길목인 만큼 이번 현장 검사소 확대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이 전국 공영 도매 시장 거래 물량의 95.8%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국고 49억 원을 확보해 광주, 울산, 강원도, 춘천 등의 현장 검사소 7곳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전남 나주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지 면적 5,42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농기평 신청사는 2017년 11월에 착공해 올해 1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농기평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기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농기평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9년간의 경기도 안양 시대를 마감하고 전남 나주 빗가람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4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꽃의 계절 4월을 맞아 섬진강의 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특히 매실 박사로 유명한 홍상리 씨가 평생을 바쳐 가꾼 청매실 농원과 전남 구례의 산수유 꽃담길의 절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진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봄이 가기 전에 섬진강에서 꼭 맛봐야 하는 향토 먹거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생활 4월호에서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이달에 만난 사람인데요. 이번 호의 주인공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을 통해 80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운 과정을 그려낸 김재환 감독입니다. 김재환 감독이 칠곡 가시나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칠곡 할머니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영화를 만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지면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된 농민신문사의 어린이 교양 잡지죠. 어린이 동산의 4월호 소식입니다. 봄꽃들이 고유의 색깔을 뽐내는 계절답게 어린이 동산도 색색까지 색이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색깔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우리 일상에 색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색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은 참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죠. 어린이 동산에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럭무럭 자라는 곳, 바로 고양어린이 박물관을 추천합니다. 고양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삐삐의 뒤죽박죽 별장이라는 테마로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삐삐네 별장에서는 스웨덴 사람들의 전통 생활 양식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양한 그림을 통해 스웨덴의 축제와 음식, 또 신기한 발명품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동화 속 삐삐도 만나고 스웨덴도 구경하고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전문지죠. 디지털 농업의 4월호 소식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날씨와 기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기상청은 올해 유독 기온 변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농업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정보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무엇인지, 또 최근 보장 범위가 어떻게 확대됐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호 특집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작물에 관한 기사도 실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면역력 증대와 또 호흡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 채소죠. 콜리플라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콜리플라워는 최근 미세먼지를 이기는 컬러 채소로 알려져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콜리플라워 재배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디지털 농업 4월호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공축산으로 이끄는 경영전문지 월간축산 소식입니다. 4월호에 실린 기획특집 기사에서는 2018년 한우 공동 브랜드 명인상을 수상한 농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2009년부터 한우 공동 브랜드 명인상 시상 제도를 도입해 매년 우수 농가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북 임실의 의향농장, 충북 진천의 거령농장 등 20개의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월간축산에서는 이 중 7개 농가를 직접 찾아가 축산 비결과 또 판로 확보 노하우를 취재했는데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기사, 앞서가는 농축협에 관한 내용도 주목됩니다. 최근 농협중앙회가 시상하는 2018년 축산물 판매 대상에서는 충북 보은옥천 영동축협이 전국 140개 축협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조합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면서 또 부산물 가공산업 등 신규 사업에 착수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성공 비결은 월간축산에서 지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